네, 첫 번째 역에 도착했습니다. 콘텐츠 역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탈 때마다 공손한 인사해 주시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네. 저희 그러니까, 콘텐츠, 오늘 역은 콘텐츠 역이긴 한데 네. 첫 번째로 해볼 이야기가 사실 한 번 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언제 했었죠? 저희가 한 2주 전 정도인가? 이 주가가 굉장히 빠졌을 때 했었잖아요. 2주가 아니고 그러면 몇 주가 더 됐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저 밑에까지 갔다가 오늘 좀 네, 빠르게 네.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네. 그 종목 CJ CGV가 네.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엄청난 신저가를 보여줬는데 네. 또 오늘은 또 4년 만에 흑자 달성을 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간만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흑자 달성의 배경이 도대체 뭔가요? 네, 흑자 했으니까 이제 좀 주가가 계속 가야 되나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네. 힘냈으면 좋겠죠. 네. 보니까 2분기 영업이익이 한 157억. 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구조로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상반기 때 1분기 적자였던 거 있었고 네. 하반기 때 힘내게 되면 올해 잘하면 흑자 무늬를 보일 수 있겠고 또 이제 오늘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 쪽에서는 내년까지 봤었을 때 아마 리오프닝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이다. 근데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해요. 조심하십시오. 네, 코로나. 우리나라에서도요? 네, 지금 보니까 확진자 수가 3만 명 넘어가는 걸로 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유행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 뭐 그런 건 다 조심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보니까 한국, 베트남, 중국, 그러니까 해외 진출 다 돼 있죠. 이쪽은 리오프닝 한 나라 쪽에서는 뭔가 좀 성과가 나오고 있다. 근데 아직 못 나오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가 네.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나요, 인도네시아? 그러게요. 왜 네. 안 볼까요? 인도네시아 쪽은? 네, 저한테 저 한국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좀 부진하고 거기다가 네. 조금 좀 약간 경제가 휘청 있는 나라, 튀르키예 이쪽에도 진출했는데 리라화가 거의 춤을 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대로 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쪽은 여전히 부진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보다 보니까 상반기 영화관 관객 수를 따져 보니까 네. 2019년도 코로나 전 대비해서는 이번에 범죄도시 3도 개봉돼서 막 1,000만 찍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와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나 싶었는데 리오프닝이라서 뭔가 좀 되는가 싶었는데 네. 51%밖에 안 됩니다. 아직 아직도요? 관객 수가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지난번에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네. 아니 우리 MZ들은 네. 영화관 많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갔었을 때도 저도 네. CGV 집 주변에 있는 거 갔는데 네. 사람이 많았다고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죠? 50%밖에 안 찼다는 게. 아직까지는 이 정도밖에 안 찼다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티켓 값이 일단은 CGV 입장 쪽에서 네. 발음도 안 되네요. 예. CGV 입장 쪽에서 그러니까 티켓 값을 계속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웬만해서 뭐 15,000원 정도 되죠. 네, 이렇게 맞아요. 되면 과거보다 비싸니까 대작 나오면 봐야지. 가서 영화관 가서 볼 만한 것만 봐야지라는 쪽으로 줄었는데 그 반대 역할 쪽에서는 예전에는 내가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영화관 갔는데 그 정도까지 금액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넷플릭스 보자. 이런 쪽으로 나왔던 수요가 코로나19 때 저희가 많이 좀 어느 정도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네. 굳이 영화관 가서 티켓 예매하고 가서 보는 이런 상황보다도 그냥 집에서 더운데 어딜 가?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우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화면 연결해서 TV에 보는 거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약간 그런 저항도 좀 있었던 게 이런 영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게다가 또 이번에 실적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특별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남자친구랑 영화관 가셨을 때 네. 네. 아닌가요? 네. 남자친구 아니어도 친구랑 영화관 갔을 예. 그럼 때. 그분하고 같이 가셨을 때. 네네. 네. 가보면 이제 보통 영화관이 그런 게 있죠. 예전처럼 영화관에서 밥도 주고 그렇죠. 누워서 보고 그쵸. 막 그리고 또 약간 서비스를 받는 느낌으로 그래서 티켓 값은 왕창 올려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를 베풀 정도의 티켓 값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익성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즉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변화된 노력을 해서 나오는 결과라고는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영화관 가려면은 영화 보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즉 네. 이 영화 재밌겠다. 영화가 재밌어야 가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재밌는 영화 나올까요? 하반기까지? 뭐 한두 개 정도는 또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많진 이따가 않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한번 들어보고요. 네. 어쨌든 간에 좀 코로나보다는 회복이 되고 있고 네. 특별관 이런 것도 이런 흑자 전환에 영향을 줬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대로 네. CJ CGV는 오늘 좋았지만 콘텐츠리 중앙 여기도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대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CJ, CGV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CGV 흑자 전환되는 거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이 이렇게 확 늘어났겠죠. 네, 그럼 주식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지금 흑자 전환되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예전에 보여줬던 주가의 밸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익이 2배로 전환해야 되겠죠. 물량이 2배로 늘었는데 네. 그러면 수익도 더 2배로 늘어나겠죠. 예상 기준보다. 근데 간신히 흑자 전환해서 이 정도밖에 예전만큼 수익이 나와야 저희 그래도 밸류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자를 한 만큼 실적은 더 좋아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게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컨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네. 메가박스죠. 그렇죠. 네. 메가박스. 여기도 가십니까? 메가박스? 메가박스도 그 코엑스 쪽은 좀 네. 잘 돼 있어서 몇 번 가봤어요. 네, 거기도 사람 많으신가요? 통신원께서 가보셨을 때. 네. 제가 한번 가봤는데 네. 거기도 나쁘지 않아요. 아, 그랬군요. 네네. 그럼 사야 되는. 네. 그런데 네네. 물론 이제 그 컨텐츠리 중앙 자회사가 범죄도시 3 이제 개봉을 하면서 수익을 본 측면들이 높죠. 네. 하지만 그 전에 1분기 때 봤던 좀 부진했던 영화, 뭐 그 교섭, 대회비 이런 영화가 생각보다 별로였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안 봤어요. 네. 그런 거는 안 보시고 영화관 자주 가시면서 네. 네. 그 가서 대회비에 볼 때 교섭도 하시고 그러셨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또 안 좋은 건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보다 영화관 쪽에서는 그렇게 썩 재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나오는데 또 하나 기대되는 게 방송 부문입니다. 네. 방송 부문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OTT 업체 쪽으로 약간 선판매가 된 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실적으로 잡혀서 조금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방송 부문만 가지고 또 그대로 가기에는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판매는 됐는데 네. 그럼 이제 내가 자체 제작을 해서 나왔던 그 비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이거는 실적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참 특이하게 네. 작년인가요? 이 회사가 혹시 키즈 카페 혹시 뭐 조카 데리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키즈 카페요. 그냥 뭐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어요. 네, 거기도 사람 많았었습니까? 엄청 많아요. 애들. 아이고, 네, 완전히 그 돌아가신 통신원. 제가 네. 하플만 다니나 봐요. 그러네요. 그죠? 예. 거기는 하플이 아니라 여기 풀타. 필타? 예, 플레이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 타임이라고 하는 네. 키즈 카페들 운영하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저걸 왜 인수를 해? 라고 해서 지나가는 키즈 카페를 봤더니 네. 많더라고요, 애들이. 그쵸. 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실적이 어떻게 자리 잡는지도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극장 쪽에 대한 위축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확인할 게 좀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면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완전 좋다고 평가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네.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콘텐츠 전망이 좀 앞으로 어떨지 그리고 콘텐츠주 안에서 좀 그래도 괜찮게 보시는 종목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컨텐츠 전반적으로는 네.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컨텐츠 쪽을 내가 만약에 좋은 드라마를 만들었어. 이거를 앞에 팔려고 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대부분 이제 OTT 쪽에 넷플릭스가 있다. 그쵸. 라고 했을 때 넷플릭스 오늘 주가가 훅 밀렸습니다. 거의 맞아요. 뭐 8% 이상 밀리면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매출이 약간 위축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수익성이 좋게 되다 보니까 기업에는 좋겠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매출 자체가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가져가는 게 좋은데 네. 매출이 일단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여러 가지 좀 타이트하게 비용 관리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보겠죠. 그러면 컨텐츠를 제공받는 입장 쪽에서는 예전에는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예전에 100만 원에 공급했으면은 한 90만 원에 공급해. 그렇죠. 좀 싸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아, 컨텐츠사 입장 쪽에서는 좋은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네요. 같이 확 들어갔을 때 넉넉하게 이번에 제작비 받고 팔 수 있겠구나 라는 쪽인데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죠. 네. 게다가 또 요즘 보면은 TV 잘 보시게 되면 네, 약간 예능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 드라마보다. 이것도 제작비 절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네, 이런 광고가 제일 중요하죠. 네네, 광고 단가가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컨텐츠 쪽 그렇게 썩 메리트가 높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메리트는 사실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관심 가는 종목이 있기는 하신 거예요? NEW New. 뉴. 네. 오,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네, 새롭게 네. 보자란 쪽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시리즈 한 편 그리고 또 하나 영화가 영화 하나 한 나옵니다. 편. 아. 네, 영화가 밀수라고 혹시 요즘 조인성 씨. 저희는 김혜수 선배님, 선배님? 네, 김혜수 씨를 얘기를 하는데 네네. 조인성 씨가 먼저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팬이라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꼭 보러 가시고요. 네네. 또 가서 사람 많은지 봐주시고요. 또 이 기대감이 높죠. 또 하나 무빙이라고 하는 또 이제 강풀 원작의 어떤 웹툰이
또 드라마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나 컨텐츠 갖고 있는 회사가 어떨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콘텐츠 내에서는 뉴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바로 다음 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